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빨리 달리기를 멈췄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던 그곳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였던 분야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호텔, 편의점, 음식점, 병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로봇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는 2023년까지 우리나라를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즈앤라이프에서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로봇 한 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오는 게 맞겠죠? 왜 오는지 모르겠네. 안녕? 안녕? 날 찾아온 거야? 맞나 봐요. 이거 나 먹으라고 가져다 준 거야? 어머, 웬일이야. 너무 귀엽다. 지금 서빙 로봇 한 대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다과를 전해줬어요. 너무 귀엽고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는 서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빙 로봇과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LG전자 금천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항용 대명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아까 저한테 이 로봇이 다과를 가져다 줬는데 이거 어떤 로봇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이제 2주 전에 들어온 로봇이고, 얼마 안 됐네요. 네,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다과를 제공해주고 음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맞아, 이제 남녀노소 상관없이 굉장히 처음 보는 로봇이라서 네. 다들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이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오니까 좀 긴장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 로봇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저희 동선이 저희가 지금 테이블이 돼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 그럼 저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윈도우 쪽에도 갈 수 있고 이 안쪽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문객들의 반응을 여쭤봤는데 그러면 직원들 내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직원들도 처음에 왔을 때 동일하게 저희도 처음 신기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가갈 때 편했고, 그리고 이제 그 눈 보시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딱 킬링 포인트가 돼서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일을 했을 때 좀 이 로봇 덕분에 뭐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다든지 이런 점은 있었나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지점에서도 직접 매니저가 고객님한테 대면하는 것보다 이제 로봇이 갖다 주면 아무래도 다른 그 대면이 없이 할 수 네. 있다는 거에 대해 생각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비대면 생활이 되면서 좀 더 안전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셨던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로봇과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로봇도 있으면 좋겠다. 로봇이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 있으신가요? 로봇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거를 겸으로 할 수 있으면 지나가면서도 한번 청소를 하면 좀 편리할 것 같고. 청소 로봇. 근데 로봇 네. 청소기는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시연을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청소하는 로봇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는 이제 제품을 위치를 오셨을 때 저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니까 더 친근하게 대해서 어느 제품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때 따라가주는 역할을 해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내비게이션 로봇.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데요. 네. 오늘 전자매장에서 서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이 우리 생활에 이만큼 가까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생활용 로봇도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 비젠 라이프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서빙 로봇은 만나고 왔었는데 이곳에는 또 새로운 로봇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 말고 로봇을 만나실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부 양현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로봇도 만나야 되고 로봇 개발자도 만나야 되는데 조금 간식을 사가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편의점에서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핸드폰으로 주문하시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그럼 과자 시켜도 돼요? 과자 네. 종류 네. 말씀해주세요. 저 거북칩이랑 거북칩이랑 새우칩, 새우칩, 또 옥수수칩은 어때요? 옥수수칩, 불량식품 위주로. 네. 또 네, 또- 탄수화물 필요하니까 네, 그 삼각김밥 삼각김밥. 또 네. 마실 건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마실 거 핫바도 먹고 싶어요. 근데. 핫바. 네. 그 사이다도 시키고 사이다, 또 오늘 영하 14도지만 얼주가니까 얼주가 이 네,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네, 알겠습니다. 더 시킬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네. 이제 시킨 편의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요 지금? 네, 왜요? 지금 배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가보면 아십니다. 그래요? 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얘는 네, 사실 저희가 이 배달 로봇 딜리오를 이용해 보려고 오. 온 거예요. 네, 여기가 배달 로봇 딜리오가 있는 편의점인데요. 오. 일단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점장님께서 담아주고 계시니까 그동안 저희는 편의점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좋아요. 이 로봇이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진짜 배달해주는 로봇이네요. 네, 배달 로봇이에요. 이제 움직여요? 네, 출발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오, 신기해요. 따라가 봐요. 귀여워요. 오, 오, 가볼까요?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너무 빠른데요? 저희 기특해라 근데. 그러게요. 걸음걸이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커브를 돌 때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오. 어. 우와. 저희 다리 길이로 간신히 쫓아가는 수준이네요. 어떡해요? 방금 보셨죠? 사람이 오니까 살짝 피하려고 하는 센서가 있어서 네. 안전하게 배송 가능한 겁니다. 신기하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켜보세요. LG 클로이 사무봇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GS25에서 LG 사이언스점에서 카카오 주문하기 하세요. 배달료 무료, 받고 회전하겠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G 클로이 사무봇입니다. 배송을 위해 다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로봇이랑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또 기분이 되게 새롭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안 열려요. 비밀번호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방금 비밀번호 카톡이 왔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서랍이 열리는 거예요? 네. 와, 네, 우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와,
저희 많이들 시켰네요. 그러네요. 챙겨볼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간식까지 챙겼으니까 이제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러 갈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런 로봇들에는 어떤 기술 적용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이재모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전자 로봇 사업 담당에서 사업화 영업팀을 맡고 있는 이재모 팀장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하기 앞서서 양현주 기자가 먼저 우리 로봇 사업의 현황,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국내 산업에 처음 로봇이 등장한 건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에서부터입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됐죠. 그리고 2000년대 참여정부가 다시 지능형 로봇 산업에 힘을 주면서 오늘날 서비스 로봇의 기술이 기반이 다져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5G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로봇에 적용이 되면서 그 로봇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제조업 위주였다면 이제 협업 로봇, 돌봄 로봇 같이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오, 팀장님, 네, 올해 초에 권봉석 CEO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로봇 사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또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로봇 사업이 정확히 뭔가요? 지금 로봇 사업이 발전하는 것은 식당에서의 조리 로봇이라든지 음식물을 운반해주는 서빙 로봇, 그리고 오늘 보신 것 같은 병원이라든지 호텔 리조트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서빙 로봇들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로봇이 대신 해줌으로써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에 좀 더 포커스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로봇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배달 로봇만 해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배달이나 서빙 로봇 말고도 집에서 로봇 청소기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상업 로봇은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MC님이 말씀하시는 상업 로봇은 개인 서비스 로봇을 말씀하시는 네. 건데 이 로봇 청소기 같이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개인 상업 로봇은 지난해 시장 규모 기준 10조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체 서비스 로봇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나머지 70%를 배송과 의료 서빙 같은 그 전문 서비스 로봇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전문 서비스 로봇 중 가장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각광받는 분야가 이 서빙과 배송 분야입니다. 그러면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성이 좀 높은데 그런 만큼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노릴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 그리고 또 LG전자처럼 이 서빙 로봇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만 개 물류 로봇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기도 했죠. 네. 업계에서는 이 물류 로봇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 이후에 차후 서비스용 로봇 개발도 이어갈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번 인수를 통해 정의선 회장이 사재 2,400억 원을 들인 만큼 아무래도 전문 서비스 로봇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국내외 산업용 로봇은 어떤가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은 2년 전 40만 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인데 이 글로벌 생산 점유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현대 로보틱스가 이 글로벌 점유율 2.9%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조 로봇 자체가 네. 전자전기 또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고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3월 로봇 산업 발전 방향을 내놓으면서 이 한계점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뿌리, 섬유, 식음료 등 보다 다양한 제조업군으로 이 산업용 로봇을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이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와 인건비 상승, 또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이 산업 로봇의 그 성장 가능성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네, 그럼 팀장님, 저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LG전자는 가전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닌 고객들과 함께하면서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로봇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빙 로봇과 배달 로봇을 경험하고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니까요. 로봇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 산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임동진 기자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앞서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로봇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로봇과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로봇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한양대학교 한직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이 언젠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올 거라는 거는 이미 모두 예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제가 기자지만 기자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네, 네.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부분도 예상이 되는 바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로봇 기술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 또 탄생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사라지는 곳은 어떻게 하면 잘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없어진다. 뭐 이렇게 두려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방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로봇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 로봇 만드시는 분들은 제 말에 많이 동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잘 못하는 일 또는 하기 싫어하는 일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일의 형태에 한정돼서 로봇들이 활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단어를 막 잘 암기한다든가 네네네. 뭐 수학 문제를 남보다 뭐 한 5초 정도 더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거는 경쟁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예전에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의 단어의 정의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직업의 형태도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려면은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또 얼마 전에 현대차가 그 로봇계 그렇죠. 업체를 인수를 인수했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계속 개발해 나갈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기업들이 이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좀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할 줄 알아? 아, 이거 개발했어? 뭐 이런 기술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했느냐, 기술을 어디까지 달성했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산업이 되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나의 어떠한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줬을 때 정말 좋겠느냐라는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일이냐, 여기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 고민이 로봇화 됐을 때 이게 진정한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상용화라는 게 뭐 집에서 뭐 뭔가 물 일을 좀 시켰을 갖다 줘, 때 뭐 리모컨 좀 갖다 줘, 뭐 이런 이런 것들. 청소 좀 네네네. 해놓고 네네. 빨래도 좀 해라 뭐 네네. 이런 거. 그런 거는 한 10년 정도 있으면 되죠. 네, 10년 안쪽에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로봇을 개발하시고 우리나라 또 다른 곳에서도 기업들에서도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강점 있는 기술이 있나요? 일단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불리우는 회사를 우리나라 회사가 샀죠. 네네. 그게 로봇계에서는 정말 지금 화두였습니다.
너무나 큰 뉴스여서 네네. 로봇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자동차 회사를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세계 최고의 회사를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거 이외에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거 1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꼽아봐라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봇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패스트 팔로우의 전형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따라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선진국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가 세계 최고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좀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로봇 산업의 전망과 함께 이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꿈꾸시는 이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이다 그러면은 영화 속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해갖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시는 로봇들은 그런 영화 속에 있는 로봇들은 아닐 겁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단계별로 발전을 할 건데 앞으로 로봇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됐을 때 이 로봇이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소비자분들은 냉정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빠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로봇들이 정말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로봇 기술이 인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로봇들은 뭔가 이 인간과 인간의 하나의 중요한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기계 이렇게 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봇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또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계의 편리함 속에서 사람을 잃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면 그건 무기가 되기 마련인데요. 그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로봇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색깔을 띨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비전라이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